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 임베딩, 워드2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의 의미는 그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들의 빈도라든지 어떤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어떤 의미 연결망 이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단어들의 의미가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생성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임베딩을 통해서도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요. 단어 임베딩이다라는 것은 단어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벡터라는 것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방향과 크기를 가진 기하학적인 대상을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크기만 가진 거는 스칼라라고 얘기하는데 벡터는 그런 점에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통 화살표로 많이 표현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 그걸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임베딩 을 이렇게 이제 적용한 거예요. 임베딩이라는 거 우리가 배태라고 어디에 배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수학적인 구조 혹은 대상을 본래 객체가 가진 연결성이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공간에 매핑하는 것, 사상하는 것, 자리매김하는 것을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어 임베딩이라는 것은 단어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단어를 어떤 공간에 벡터화하는 것을 단어 임베딩인데요. 이런 단어 임베딩을 벡터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DTM,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그 순서를 바꾼 도큐먼트 매트릭스, 단어 문서 행렬이나 문서 단어 행렬, 그 다음에 세만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의미 연결망 분석 이런 걸로도 하는데 이제 워드 투 백 형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 방법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앞에서 군집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 다음에 연결망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세로에 도큐멘트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로 횡으로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서 가로로 단어가 있고 요쪽을 횡을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요걸 가지고 문서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서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그 TDM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데 워드2백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벡터 사이의 연상관계로 환원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단어 임베딩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사한 벡터를 가진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어를 재현하는 공간에서 거리가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의해서 단어 임베딩을 평가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어가 토픽이 얼마나 잘 할당되는지, 즉 어떤 단어가 토픽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이런 것에 의해서 토픽 모델링을 평가하는 거에서는 이제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어 임베딩에서는 의미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벡터화 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신사와 숙녀 이 두 단어의 그 거리랄까 관계가 있죠. 그거와 왕자와 공주와의 관계 또는 거리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의미적으로 대응하면 평행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마이너스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뭐 나누기 비율로도 할 수 있는데 신사와 거리, 숙녀와의 이 거리는 왕자와 공주 간의 거리 또는 그 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연산을 통해서 신사, 숙녀의 이 거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공주를 넣었을 때 그게 왕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명사뿐 아니라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다와 먹었다의 관계를 그것은 자다와 잤다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무슨 관계입니까? 그거는 과거형의 관계이죠. 그래서 먹다와 먹었다의 관계를 통해서 자다에서 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봤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 그 다음에 터키, 앙카라, 러시아, 모스크바, 캐나다 이걸 쭉 보면 무슨 관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수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도시 이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워드2백의 단어 인베딩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적인 단어 주머니, Continuous Bag of Word라고 하는 시바우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킵그램인데 연속적인 단어 주머니 이 방식은 여러 단어의 맥락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면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요 사이에 고래 싸움 그 다음에 등 터진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새우등이 터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여러 단어의 단어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새우라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킵그랩 방식은 반대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우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새우도 등이 있으니까 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등이 나오면 터진다라는 단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새우 전에 싸움이라는 단어, 고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감다라고 했을 때 감다의 주변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눈을 감는 것도 감다고 머리를 감는 것도 감다고 실을 감는 것도 감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특정 단어로부터 주변에 올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주머니 방식하고 스킵그랩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단어 주머니 방식은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더 적합한데 스킵그램은 학습 데이터가 많을 때 아무래도 주변의 것을 예측해야 되니까 그러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딩 방식을 통해서 원래 살펴보려는 단어와 다른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 각 단어들의 유사도를 2차원으로 이제 변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이썬의 코드를 통해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블로그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한 1000개 정도 모았어요. 그럼 그것에 이제 워드2백 형식을 통해서 각 단어들의 그 얼마나 유사한가를 X축과 Y축 2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X축이 49. 얼마, Y축 마이너스 47, 미래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요. 요거는 그제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줍니다. 미래 키워드 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TNSE를 통해서 시각화하면은 이런 식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면 요곳의 거리가 짧을수록 서로 유사한 단어들이죠. 멀면은 그 유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예를 들면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쭉 하면 요 단어들이라는 거야. 사용, 유사도가 가장 0.5, 스마트폰과 그래서 사용, 사진, 카메라, 갤럭시, 스마트, 농장, 촬영, 침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마트폰과 유사한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그 브랜드랑 관련되는 연상되는 단어, 그와 유사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사진이라든지 카메라, 뭐 촬영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스마트폰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라든지 전화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카메라의 기능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단어 인베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이었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단어 인베딩 워드2백의 그 파이썬 코드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전체 코드, 토탈 코드 있었죠. 그 코드에서 처음에 요거만은 이제 실행시켜 줍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부분은 이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자연어 처리는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통해서 수집 패턴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스마트 토탈이라고 하는 그 CSV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러오고요. 요거는 앞에 그 자연어 처리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추출해서 갤럭시 포스트로 담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봤고요. 테일, 뒷부분 봤고, 그 다음에 그 갤럭시 포스트 데이트가 이제 날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 날짜가 큰 거랑 날짜가 적은 거, 즉, 가장 최근 날짜랑 가장 오래된 날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전한입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형태소 분석기 은전한입 설치해서 그중에 이제 맥케이브로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만든 불용어 처리 사전 요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어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갤럭시 포스트가 앞에서 이렇게 담은 거죠. 그 중에서 은전한입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명사만 추출하죠. 갤럭시 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유형이 문자열인 경우, 그때 나운만 있는 경우, 명사인 경우만 이제 추출하라 그래서 갤럭시 나운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30개만 보여주라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어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쪽 뒤로 가면 자, 워드2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워드2백에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스킵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일단 인풋을 해야겠죠. 워드2백이라든지 시각화를 위한 TSNE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사 추출하는 건 앞에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여기서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워드2백을 이용해서 일단 인풋을 시켜주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가장 스마트폰 키워드를 했을 때 이 스마트폰과 유사한 단어를 출력합니다. 요걸 해서 most similar.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갤럭시, 카메라, 사용, 사진, 요 한 10개 단어 정도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어랑 가장 유사도가 높은 유사어들을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요 워드2백 이용해서 쓰는 건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이라든지에서도 바로 요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그것을 TSNE를 이용해서 2차원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SNE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유사도 계산하는 거 앞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유사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벡터의 유사도를 2차원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개만 일단 보여줬는데, 이거는 본격 더블 스마트폰, 요것들이 각각의 X, Y 축으로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벡터화 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워드2백 모델에 대해서 이제 2차원으로 시각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매트플로리브라든지 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폰트 지정해 주는 거죠. 맑은 코딩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시키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사진, 댐은, 형태, 앱,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워낙 단어가 많으니까 어느 게 어느 단어인지 뭐 보이진 않지만 요걸 통해서 각 단어들끼리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자기가 어떤 단어를 정하면, 예를 들면 앱이라는 단어, 사진이라는 단어와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위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스마트폰이었으니까 스마트폰이란 단어 유사도가 높은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